안녕하십니까 경매다 여러분, 박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하얀 칠판 앞에 섰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떻게 찍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그냥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하고 싶은 얘기들, 그런 내용들 하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무슨 법률에 대한 얘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쓰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태껏 그 부동산을 하면서 경매 그리고 민법을 가리키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분야만 계속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부동산에 유입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 벼락거지라는 뭐 표현이 있으면 당연히 벼락부자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1년에 연봉 1억으로 1억 벌기도 힘든데 부동산 하나를 산 것만 가지고 혹은 주식을 투자를 한 것만 가지고도 몇 억씩 버는 직장인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의 병을 앓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식당을 가서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얘기 아니면 주식 얘기를 해요. 가끔 가다가 코인 얘기했던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코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대화 속에서 이제 한 주제를 삼지 않을 건데, 저는 오늘 부동산에 대한 얘기는 좀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왜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냐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 부동산을 갖다가 하나의 그 테마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요즘에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 있어 이러면 부동산 자체를 통틀어서 다 하나로 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분야라든가 뭐 경매, 청약 막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로 봐요. 그리고 뭐 시행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구분을 짓는 거는 내가 주거용으로 갈 것이냐, 혹은 내가 뭐 투자 쪽으로 갈 것이냐, 혹은 내가 이제 토지나 이런 쪽으로, 어차피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의 이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부동산에서 이제 또 다른 걸 봅니다. 그죠? 상가나 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바라봐요. 부동산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부동산의 분야들이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부동산 뭐 가리키거나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거기 어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가 어때요? 어느 지역이 어때요? 어디 아파트가 어때요? 막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주거형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잘 알아야 부동산 한다라고 일반인들은 생각을 해요. 접근 방법이 부동산을 하려다 보니까 시세보다 봅니다. 지역과 시세와 이런 쪽으로 부동산을 접근을 하세요. 막상 부동산을 계약하기 위해서 계약 단계까지 가서는 두려움에 봉착합니다. 결국은 부동산을 갖다가 계약하려면 무슨 문제가 없나? 특별한 화제거리가 없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죠. 정말 용기를 갖고 부동산 시세하고 이런 거를 검토했다가 막상 되돌아오는 사람들, 그런 경험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안전한 투자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이 부동산의 계약은 불안전한 계약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계약하다 보면 계약을 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중도금이라는 것을 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잔금을 이행해요. 자, 이 계약과 중도금과 잔금의 이 기간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문을 해주다가 분명히 계약하지 마시라 그랬는데 부동산이 없어서 계약하신 분이 있어요. 2월 달에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잔금 기일이 11월 말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내놓은 사람은 11월 말일 날 다른 부동산에 자기가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잠금 장치를 해라. 도대체 잠금 장치가 뭐냐? 그랬더니 거기다가 되도록이면 가등기를 할 수 있으면 가등기를 해라. 거기다가 가처분이라는 것을 해놓으면 그래도 보존이 된다. 자, 여기서 제가 이런 단어를 얘기하고 있죠. 이 단어 되게 쉬운 단어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하지만 부동산을 시세를 검토하고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 막상 가등기 가처분 나오면 그게 뭔 말이야 얘기해요. 자,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하나하나씩 파헤쳐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만약에 처음 입문한 사람이라고 하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내가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이런 순서를 갖다가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왜?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속도에 민감합니다. 빨리 알고 싶어요. 부동산을 계약하고 싶은데 야, 가등기? 이거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 중개사가 이런 거 다 알아서 해주잖아. 중개사분들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늘상 해오던 반복된 일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중개사님들 보고 계실 텐데 맞죠? 잘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제가 중개사님들만 15년 넘게 가르쳤어요. 그분들 저하고 맨날 상담하잖아요. 자기네들이 누구한테 상담하겠습니까? 저와 같은 교수들하고 상담하죠. 가장 기본적인 것도 여쭤봅니다. 그분들은 여쭤보고 공부가 되어진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이분들도 많이 공부를 해서 그만큼의 실력이 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치면 이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다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개사분들도요, 종목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잘하는 종목이 있어요. 주거형이 있고, 오피스텔이 있고, 빌딩이 있고, 토지가 있고, 상가가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청약이 있고, 분양이 있고. 이 부동산을 뜯어서 펼쳐보면 분야가 다양할 것 같습니다. 한번 부동산을 한번 뜯어봅시다. 주거형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상가가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만 한번 봅시다. 상가에서도요. 그렇죠? 빌딩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가가 있을 겁니다. 그죠? 주거형도요, 다양합니다. 그죠?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요. 주택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타 주거형이라고 합시다. 이 기타 주거형이라고 표현한 거는요, 우리가 주거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모양새로 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거형도 이렇게 다양하더라. 이 안에서도요, 청약, 분양, 시행, 기타 등등 다양합니다. 근데 이거 다 아느냐? 절대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부동산 분야라는 것을 하나만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시간을 다 투자해서 소화해도 전체적인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데 여러분들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한 번에 다 먹을 것처럼 덤비면서 부동산을 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 방향을 잡으시려면 종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종목을 다시 말한다면 상품을 설명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상품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그 상품은 주거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상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아파트, 주택, 기타 주거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중에서는 또 전문가 분야로 들어가면 분양 파트, 청약 파트, 시행 파트가 다 나눠집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전문가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면 너무 서운합니다. 왜? 너무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 분야를 파고 있거든요. 제 24년 차입니다. 아직도 한 분야를 파고 있어요. 근데 제 분야에서는 저를 굉장히 고수로 보죠. 근데 저도 모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 분야 공부하는 게 너무 버거워요. 그 정도로 부동산이라는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어서 부동산에 접근을 하시잖아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력이라는 것을 첨가해야 됩니다. 이 노력이라는 것을 첨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과정을
겪으셨는지 뭐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가 무작정 돈을 벌고 싶어서 내가 노력을 했나? 자, 여기에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선택을 하고 노력을 했을까? 그냥 막연하게 노력을 하면서 다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면서 부동산을 바라봤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제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는 이제 경매 파트에 가깝죠. 자, 그러면 저한테 묻습니다. 교수님, 부동산 어차피 뭐 부동산 안에 경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부동산과 부동산 시장과 경매 시장이 달라요.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일반인들의 계약 단계고요. 그리고 여기는 법원이 나서서 계약을 진행해 줍니다. 결국은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결국 다시 부동산의 세계로 돌아가죠. 어떻게 보면 병원 같습니다. 여기서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를 받아서 원상태로 돼서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이 치료라는 분야가 뭐 다양하겠죠. 하지만 이 경매도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의 종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다 보니까 부동산과 경매는 같게 보시는 경우가 많죠. 다릅니다. 이 분야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각이냐? 자,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 어떤 공부를 해야지만 내가 경매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오톡방에서. 톡 한 번으로 부동산 경매가 어떤 거고 알 수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제가 24년 동안 하면서 옛날에 알던 전문가들 남아있는 사람 몇 안 됩니다. 그나마 계속 한 분야에서 가리키고 그리고 부수입과 주수입이 어우러지면서 버티신 분들만 이 분야에 남아있고요. 나머지 개발과 관련되어서 한 분야만 팠던 분들, 부동산 정부의 규제 이런 것들 통해서 한 방에 무너졌던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자, 이 많은 진짜 풍파를 겪으면서까지도 이 분야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경이로운 일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문가들한테 페이를 지불한다면 저는 제가 페이를 받을 수가 없어서 노페이로 상담해 드립니다. 제가 달라는 페이를 여러분들이 주진 못할 거 아니에요. 너무 터무니없다 생각할 거니까. 하지만 24년 넘게 이 일을 해온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해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앉은 상태에서 하나의 자문을 받는 거예요.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페이를 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입으로. 왜? 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식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다른 거로 돈을 벌죠. 여러분들은 질문을 하면서 얻어가면서 미안해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일단 상대방이 열었으니까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은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요. 오늘 내용은 이렇게 종목이 다르다라는 내용을 들고 나온 겁니다. 지금 앞에 서두가 굉장히 길었는데 방향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자, 나는 일반적인 부동산을 할 것이야. 나는 경매를 할 거야. 나는 순전히 경매만을 바라볼 거야. 나는 부동산 하는 사람이 아니야.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방향을 잡으신 겁니다. 그 방향에서 여러분들은 속도감이 붙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 부동산과 부동산은 하나야. 모든 부동산은 다 하나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내고 싶어도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왜? 방향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목표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요. 한 방향을 잡으시면 여러분들 올바른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가끔가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에 입문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두려워하다가 경매 하나를 낙찰받았어요. 그 낙찰받은 게 처음에 오피스텔입니다. 자기가 돈이 없어서 오피스텔 낙찰받았더니 이 오피스텔을 통해 가지고 주거형이죠. 그죠? 이 주거형 부동산을 갖다가 차액을 남겼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로 차액을 남긴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이분은
이 오피스텔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아파트를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오피스텔을 찾습니다. 이렇게 다른 거를 찾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왜? 자기의 목표가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재테크에서 돈을 버는 거는 부수적인 거고, 내가 경매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목을 다양하게 갑니다. 죄송하지만 속도가 안 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모두 무거운 속도감을 갖고 오랫동안 버티신 분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이 경험에 대한 말하자면 경험치를 얻게 되는 거죠. 이 경험치도 무시 못합니다. 자, 여기다가 또 하나, 이 속도감에다가 제가 또 하나 붙여볼까요? 여기다가 세금이라는 것을 한번 붙여봅시다. 세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붙여놨더니 이거 공부하다가 보면 속도가 또 안 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 욕심나죠? 세금 공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세법 공부하시는 분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을 공부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최근에 세무사님들 상담 전화 받기 싫어가지고 내려놓습니다. 그 정도로 세법이 힘든데 이 속도감에 내가 세법을 공부해서 전문가야 돼야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붙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요. 이 속도감은요, 이 1년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1년 동안 세법을 공부해도 여기에 속도는 늘지 않습니다. 왜? 계속 플러스 알파의 업그레이드가 되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다가 그러면 내가 세법이 아닌 민법이라는 것을 한번 내 정통해서 민법으로라도 한번 접근해 보겠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를 해야 되는데 민법 공부를 하래. 그러니까 머리가 쥐가 납니다. 그래서 1년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속도가 나잖아요. 왜 속도가 나지 않습니까? 경매 입찰 보고 경험을 하고 싶은데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세법하고 민법이. 결과적으로는 종목을 선택해서 내 몸을 가볍게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속도감을 낼 수 있는 일이 되어지겠죠.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원점으로 들어와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거와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직도 계속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냐 이 말인 거죠. 부동산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걸 벗어나서 종목을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은 속도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잘하는 걸 하면서 똑같은 절차에 이행이 되는 일을 하면서 속도감 있게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절차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절차가 같습니다. 그럼 또 물어볼까요? 주거용을 갖다가 이전하는 절차, 그리고 상가 이전하는 절차, 토지 이전하는 절차, 기타 등등 이전하는 절차가 다 다릅니까? 같거든요. 모든 순서가 절차가 같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을 해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에 플러스 알파를 넣었을 때 가장 가벼운 몸으로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향이 먼저 잡혀지고 속도를 낼 수가 있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 너무 답답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요. 저 이렇게 경린인데요, 불인인데요, 부동산 배우고 싶어요, 경매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톡이 날라옵니다. 본인들 톡하는 거 보니까 주식장이 어떻고, 부동산 딴 데 갔더니 토지가 어떻고, MPL이 어떻고 다 이래요. 그 많은 마음을 갖고 부동산을 바라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투자에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를 잡으십시오.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경험해봤어. 아파트가 돈이 됐어. 근데 내가 이번에는 한번 오피스텔을 가볼까? 라고 방향을 바꾸시면 여러분들은 속도 또다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걸 하십시오. 어떤 사람 보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아파트만 합니다. 1주택, 다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만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보고. 왜? 검색도 아파트만 검색하니까요. 그런데 주구장창 검색을 하시는 분들 봤더니 신권을 갖다가 전체를 다 봅니다. 그럼 이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결국 여기서 물건을 한 개에서 한 3개 정도 골라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종류는 다양해집니다. 토지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문가의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하면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전문가는 무게감을 이깁니다. 왜?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스피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전문가의 그 기준은 무엇인가? 무게감을 느끼지 못할 때 어느 정도의 그 전문가의 수준에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든지 모든 절차가 같기 때문에 이 절차를 다 아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여러분들은 전문가의 수준이 올라온 거예요. 그 전에 처음에는 전문가로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속도감 있게 파란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톡방이나 상담을 할 때 사람들이 교수님, 막 경매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책을 추천해 주세요. 막 이래요. 저는 항상 똑같은 톡을 드립니다. 자, 우선 민법을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매니까 민사집행법을 꼭 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사집행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 민사소송법이다 보니까 이것을 꼭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민사집행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선택해드린 건 뭐냐? 방향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어렵답니다. 어렵대요. 이거 다 무시하고 뭘 하려고 합니까? 경매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은 경매가 아니고 뭘 하고 있냐면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경매 공부하라는 이 얘기를 듣고선 이 부동산의 세금, 주택, 청약, 분양, 시행 다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무게감을 갖다가 견딜 수 있는 전문가는 대한민국에 몇 없어요. 여러분들 유명한 유튜버나 이런 분들 보세요. 한 가지 분야만 계속 설명하잖아요. 경제면 경제, 뉴스를 읽는 거면 읽는 거, 아파트면 아파트, 시세에 대한 거면 시세. 왜 그분들이 이것만 하는지 아십니까? 왜 다른 건 안 가르쳐 주세요? 질문하다 보니까 세금도 가르쳐 주시고 이것도 가르쳐 주시고 저것도 다 가르쳐 준다고 하면 당연히 이분들이 정보를 얻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다 지식을 취합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전문가의 수준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플러스 알파가 속도감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속도감하고 달라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20년 전에 민법이라는 책을 갖다가 배웠었을 때 한 번 독파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이 2년 동안 한 번 독파하는 것도 여기에 충분히 이해 못했어요. 한 40% 정도? 이 정도만 해도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 번 독파하려면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0년 전에 민법을 갖다가 한번 독파하는데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하도 보다 보니까 이게 3시간이면 다 봐지더라고요, 책이. 그러면 지금 때 볼까요? 지금 때 제가 민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에 덧대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모르는 게 있나 싶어서 내가 추구하는 거는 한 40%대예요. 100%대가 아니고.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제가 강의할 건 가능하기 때문에 이 40%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업데이트 하는데 저는 1시간이면 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미를 두는 숫자로 막 이거 딱딱 이거는 아니고요. 이 정도로 속도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기준으로 오게 되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무게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속도감을 유지하면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큰 그림을 한 번에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분야, 불인이라는 분들, 경린이라는 분들이 이걸 한 번에 같이 하고 싶은 그 욕심에 속도감이 안 나는 거예요. 속도를 늘리고 싶으면 방향을 잡으십시오. 방향을 잡아서 한 방향으로 쭉 전진해서 나가시면 나중에 전문가에 대한 기준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플러스 알파에 대한 무게감을 쉽게 속도감 있게 갖고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향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어떤 것부터 배워야 됩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가장 기본 법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시세에 관련돼 가지고 아파트 시세나 이런 거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검색만 잘하셔도 요즘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검색을 할 때 조사라는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이 조사라는 것은 내가 검색을 했었을 때 나만의 기준에, 나의 기준에 타인, 제 3자의 의견이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밑바탕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식화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배워야 돼요. 누군가를 선택해서 나하고 취향에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셔야지만 됩니다. 혼자 독학하면 안 됩니까? 독학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차라리 돈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원하는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이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부동산과 경매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하고 싶으시다면 하십시오.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동산이 새롭게 보입니다. 제가 왜 경매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부동산은 불완전한 계약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들어왔죠. 계약 단계에서 이 계약을 갖다가 보존해 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보험을 갖다가 최초로 만든 사람이 법무사예요. 법무사가 이 계약에 관련된 이거를 왜 보험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등기 사항에서 계약 단계, 중도금 단계, 잔금 단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기치 못했던 채권들이 발생한다든가, 시장에 대한 분쟁들이 발생한다든가, 규제로 인해서 갑자기 뜬다든가. 자,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동산은 불완전한 계약이더라. 그러면서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고 이게 당연히 믿음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걸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은 부동산의 기본인 민법도 모르시면서, 예? 말하자면 게임의 룰을 모르면서 전 재산을 걸고 도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찍은 것은 방향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부동산은 굉장히 다양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종목을 고르세요. 그리고 종목을 고르셨다고 하면 그 한 분야의 종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게 있다고 하면 부동산을 계속 쳐다보지 마시고 경매 물건 계속 쳐다보지 마시고 기본을 배우십시오. 기본. 돈을 들여서 배우시든 시간을 들여서 배우시든 이 기본을 배우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방향 설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방향도 설정되어 있지 않으신데 여러분들은 속도를 내길 원합니다. 결국은 뭐에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 결국은 답이 나와요. 근데 내가 배우지 않고 뭔가 하고 싶고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들한테 투자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간접적인 투자를. 여러분들 간접적인 투자에 눈을 키우는 것도 결국은 기본을 알아야지만 됩니다. 이 기본을 모르시면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정확하게 바라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법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민법에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이루고 있는 물권법과 자, 채권법까지는 여러분들 공부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채권법은요, 어떤 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소위 말하자면 양도와 양수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있죠. 금융과 관련된 일을 소위 말하자면 NPL과 요즘에 GPL이라는 그 단어를 갖다 만들었는데 이거는 만들어진 파생어입니다. 이거는 Non-Performing Loan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이 진행이 안 되고 멈춰진 거고 이거는 고인지 알았더니 굿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G가 고에 가깝죠. 진행되고 있는 대출이어야지만 되니까 이거는 멈춰진 거고요. 말이 안 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갖다가 만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채권 양도 양수와 관련된 배당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채권법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물권법은 일반적인 입찰에 대한 부분과 그냥 낙찰자의 시점만 갖고 하고 원하시면 물권법만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에서는요, 여러분들 강제경매와 그러니까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 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 뒤에 부분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물권법만 공부하시고 민사집행법에서 강제경매하고 임의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배우셔도 여러분들은 기본이 되어진 상태예요. 자, 이 기본이 되어진 상태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물권 검색을 해야 됩니다. 물권을 검색하다 보니까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되죠. 이 권리 분석이 물권법만 알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민법에 대한 기본적인 것과 민사집행법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공부해도 여러분들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죠. 그것이 바로 방향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동산과 경매와 그리고 분야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정을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10년이 지나도 그 무게감을 못 이겨가지고 항상 그 자리에 맴돕니다. 스마트폰 검색하시면서 부동산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서 벗어나셔서 방향을 잡으시고 물건을 보러 시장을 다니시고 임장을 가셔서 물권법에 대주해서 물건을 권리 분석할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다가 내가 매물로 내놨을 때 이 매물을 가장 잘 팔 수 있는 부동산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거 그것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말하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늘상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가리키는 사람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법률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마인드셋도 아니고요. 가장 기초는 방향을 잡는 겁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방향 설정이 좀 되신다고 하면 깊게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의 경우 내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방향 잡는 것조차도 힘들다. 그럼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세요. 왜?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의 성향이 제일 잘 맞는 부동산들을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종목도 달라지거든요. 굉장히 안절부절 나는 그냥 굉장히 이렇게 급하게 나는 진득하지 못해. 그러면 그거에 맞는 부동산 종목들을 이렇게 추천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방향을 잡으시고 속도감을 느끼시다 보면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들도 전문가의 대열에 올라와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 혹시 여러분들한테 지루하셨다고 하면 죄송하고요. 솔직하게 이렇게 쓰기 전에는 정말 내가 개그로 다 쓰러뜨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썼는데 막상 여기다 딱 쓰고 나면 이 개그 정신이 다 없어져요. 상식적 사실 좀 재밌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안 믿으시겠지만 좀 재밌어요. 근데 여기다 재미를 가미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방향이라는 단어에 개그가 사라졌습니다. 방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좀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 편집을 할 건데 이 얘기가 중간에 이렇게 대화가 안 되면 말이 안 되면 그냥 풀 영상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영상이 재미없으셨다고 하면 구독 취소해 주시고 좋아요 안 눌러 주셔도 됩니다. 영상이 재밌어야 구독 신청을 부탁하죠. 그죠? 재미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got broads in Atlanta, just to throw me in the family. Credit cards and the scammers, hitting the licks in the band. Legacies.